목포대학교에 홍보를 하고 홍보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강연도 할 건데 목포대학교에 오면 대학교의 문화라든가 목포대학교에 오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제 더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지 그리고 멘토 멘티 시간이라고 해서 이 홍보대사 분들 얘기도 있고 뒤쪽에도 홍보대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도 계시니까 저희 학과가 아니어도 다 질문해 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상품이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예. 방금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네, 준비하고 계시네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나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 손발 오그라들죠. 발가락도 오그라들는데. 네,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아니 목소리 작아요. 옆방까지 다 들려서 지금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잘생긴 학생 집중. 네,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강연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눈에 졸음이 가득해요. 물론 저도 졸리거든요, 사실 지금. 근데 여러분께 최대한 대학에 들어오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대해서 간략하게 강연 아닌 강연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집중의 박수를 하면 집중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나도 정말 오그라들어. 집중의 박수를 집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은지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학을 원하세요? 뭐 스펙이 좋은 대학? 아니면 연예인이 나왔던 대학? 혹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니까 훈녀들이 많은 대학? 저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대학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총명하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뭐 예쁘고 몸매 좋고 그러기 때문이죠. 근데 왜 목포대학교를 갔냐고요? 저도 의문이네요. 왜냐면 왜 서울대, 연세대 대단하시다면서 왜 그런 이름난 학교를 가지 않고 목포대학교를 갔는지 그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는 똑똑하고 총명하고 스마트하고 굉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엄청 잘 쓰죠. 근데 갈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티가 안 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똑똑한지 모르고 있고 총명한지 모르고 있어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하지만 목포대학교를 나와서 저는 이런 총명함을 얻게 되었고 또 똑똑하다는 게 제 잠재대에 있던 그런 능력들이 있던 게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교의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저는 목포대학교의 첫 출발이 바로 홍보대사였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다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홍보대사의 업무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목포대학교를 홍보하고 또 다른 대외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홍보대사의 일인데요. 태어나서 홍보대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도 처음 써봤고요. 또 면접도 처음 봤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우리 사장님이랑 잠시 맨투맨 면접하잖아요. 맨투맨 할 때는 그냥 뭐 간단하게 알바 해봤어요. 시급 얼마 원해요. 뭐 이렇고 끝났지만 홍보대사 면접을 보기 전에 그 기다리던 설렘은 토 나올 것 같았어요. 너무 긴장하고. 근데 여러분도 곧 있으면 자기소개를 쓸 기회가 많이 주어지겠죠? 자기소개 지금 거의 안 써놨죠? 써놓은 사람 거의 없죠? 대답을 좀 없죠? 네. 누나 체육학과라고 했어요. 네, 자기소개서를 이제 쓸 타이밍이 올 텐데 물론 저도 대학교 3학년 처음 들어봐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네이버를 검색해 가면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이렇게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홍보대사, 단순히 그 홍보대사 하나만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밤새가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자기소개서, 뭐 처음 보는 면접, 이런 면접들 때문에 정말 극도로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별로 없었어요. 내가 과연 이 경쟁자들을 다 뚫고 할 수 있을까? 경쟁자가 꽤 많았거든요.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 면접을 보기 전에 밖에서 저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안에서는 막 노랫소리 들리고 장기 자랑을 시키는 거죠. 노랫소리 들리고 태어나서 처음 목포대학교에 발을 디뎠는데 목포대학교에서 소개를 해보래요. 여러분 이 학생은 학다리 고등학교에서 처음 들어왔어요. 여러분 학다리 고등학교에서 소개를 해보세요 하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몇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오는 중간중간에 뭐 이것저것 보고 학교 뭐 슬로건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신감 하나로, 깡 하나로 그렇게 목포대학교 홍보대사 면접을 순순히 통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포대학교 홍보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제 눈 보고 계시죠? 저도 맨 처음에는 여러분 눈 쳐다보지 못했어요. 뭐 안녕하세요 홍보대사고요. 체육과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당당히 여러분 앞에서 쳐다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홍보대사예요. 어떤 면접을 가시더라도 이런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 하나를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의 길이 있었고요. 올림이라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학생들이 직접 주최를 하는 강연이 있어요. 여러분 대외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세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외 활동 하나쯤 꼭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동아리에 들어가서 나랑 마음 맞는 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정말 인생에 꼭 필요한 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동아리나 이런 곳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뭐 강연을 하고 있는 동아리라던가 그런 곳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울림이라는 것을 제가 찾게 된 이유는 울림은 그 말 그대로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둘이 강연자를 섭외하고 너 혹시 강연해볼 생각 없으세요? 강연자 섭외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최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대해서 어떤 능력이 상승이 되겠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상승이 돼요. 눈을 쳐다보더라도 뭐 눈을 돌리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요. 면접을 보게 되더라도 면접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울림을 통해서 그런 당당함, 뭐 자신감 이런 것도 찾을 뿐더러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이런 자신감은 되게 많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자신감은 많은데 자신감 많은 뭐 자기 몸매 좋다고 뭐 돼지가 앞에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림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자를 경험을 해봤어요. 사회자를 하게 되면 뭐 여러분 고등학교 축제하죠. 축제하면 뭐 다음 보실 공연은 3학년 3반 춤입니다. 보시죠. 막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말을 이어낼 수 있는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그런 능력을 울림 사회자를 통해서 저도 얻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해외 갔다 와봤다. 없는 거죠. 아 뒤에 친구 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미국 갔다 왔어요. 햄버거. 네, 그렇죠. 미국, 뭐 필리핀, 최근에 가장 많이 다녀오는 뭐 국가가 필리핀이라고 되고 뭐 세부 이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저도 해외여행을 참 가보고 싶기도 했고 또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그냥 브런치, 샌드위치랑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이렇게 자켓 하나 걸치고 뉴욕 거리를 걷고도 싶고 뭐 흑인들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힙합을 좋아해가지고 또 힙합하면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해외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가는 이유 시간 많아요. 뭐 언어 금방 할 수 있죠.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왜냐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왔다 갔다 왕복 비행기 값만 해도 요즘 유럽 갔다 오면 정말 짧은 순간만 있기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면 저 거의 2학기 등록금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등록금인데 학교 접고 가요 그럼? 그러고 싶긴 했죠. 근데 여러분도 저랑 똑같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과연 그것을 수순이 허락하실 거냐?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두바이를 갔다 왔어요. 두바이 아세요? 개콘에서 만수름 하잖아요. 그 막 기름도 많이 나고 뭐 하얀 천 두르고 다닐 것 같고 근데 진짜 그러기는 해요. 돈도 많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그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또 작년에는 스쿠버 아세요? 그 있잖아요. 공기통 걷고 물속 들어가는 거. 그걸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긴 한데 물속에는 아무나 들이보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찾아서 스쿠버 다니기 자격증을 땄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해변이랑 같이 물속 뛰어 들어가 버려요. 정말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그걸 다 목포대학교 내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다이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필리핀 가서 또 다이빙해서 뭐 새우 잡아먹고 문어 잡아먹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미국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저 내일 모레 미국 가요. 박수 한번 해요. 왜냐면 목포대학교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예. 진짜 복잡한 하잖아요. 예. 뭐 대학로도 그거 너무 쓰고났는데 네, 코딱지만 하고 대학로는 심지어 있지도 않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뭐 대학교에 대학로를 누비고 왔는데 대학로는 없던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친구가. 맞아요. 없어요. 없으면 진짜 봉구스 밥버거 하나 있고 치킨집 한 두세 개 있고 그 카페만 그렇게 생기는지 대학로 가면 원래 막 이렇게 훈남 걸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목포대학교는 이렇게 어머니들이 밥도 매시고 아버님들이 농도 매시고 그런 학교가 목포대학교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학교에 무슨 사업단이 그렇게 많은지 해외를 다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근데 원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대요. 뭘 것 같아요? 내가 너 유럽 보내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너 중국 보내줄게 조건이 있다. 너 미국 보내줄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일까요? 잘 갔다 오래요 그냥. 잘 갔다 오는 게 조건이래요. 그런 학교에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포대학교 4학년이라고 하지만 4년 동안 목포대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2년은 다른 학교에서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이 목포대학교로 편입을 한 건데요. 제가 지금 4학년이면 1년하고도 반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무려 1년 반 사이에 해외를 3번이나 갔다 왔고요. 대외 활동을 4개 이상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도 있고요. 뭐 이상한 잡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걸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 제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럼 저는 그 경쟁자들을 치여서 과연 미국이라도 한번 발을 디뎌봤을까요? 인천공항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목포대학교에서는 정말 알게 모르게 굉장한 사업단이 많더라고요. 뭐 이름을 말하면 모르시겠지만 링크 사업단부터 시작해서 뭐 스포츠 관련된 사업단이 있어요. 그러면 스포츠 관련된 사업단이 있으면 스포츠에 관련된 해외를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학과라고 했죠? 맞습니다. 저는 체육학과입니다. 그래서 작년 두바이를 갔다 온 경우는 F1 아시죠? 저는 F1 자동차를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그게 시속이 300이 넘어간대요. 그럼 거의 달리면 이기랑 뭐 이상하게 되는 거 알죠? 만화에서 나오면 그 정도로 달리는 수준이래요. 그런 것도 다 체험을 해봤어요. 뭐 이상한 번지점프도 해봤고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목포대학교라는 그런 사실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무려 저는 내일 모레 또 미국을 가기 때문에 오늘 짐을 여러분께 이거 하나 나가려고 오는데 집에 여권이며 환전한 돈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그만큼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아세요? 버킷리스트 뭐 한 번쯤은 다 뭐 TV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내가 100kg다 하면 뭐 80kg 이상 20kg 그러면 한 50kg 이상 감량해보기 뭐 아니면 나 뭐 담배를 담배 죄송해요 지금 청소년이구나 미안해요. 예를 들어서 담배 끊어보기 아니면 뭐 술을 내가 맨날 병을 달고 살았는데 뭐 한 병으로 줄여보기 이런 것도 있고 번지 점프를 해보기, 스카이 다이빙을 해보기 아니면 뭐 내가 재봉사가 되어보기 뭐 생쥐를 잡아보기 막 이런 것도 다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만의 버킷리스트는 몇 가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번지 점프 해보기. 제가 아까 작년에 두바이에서 번지 점프 해봤다 그랬잖아요. 번지 점프 하면 진짜 내장이며 심장이며 다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심장은 여기 있는데 제 몸은 여기 밑에 내려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자이로드롭 타봤어요 혹시? 그냥 자이로드롭에서 이거 안전바 풀고 그냥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만큼 너무나 그 느낌이 소중해요. 또 하고 싶고 솔직히 어디 가서 나 번지 점프 해봤어? 이러면 애들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초등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두 번째가 그 베스킨라빈스 하프길런 알죠?
대빵 큰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 그거 혼자서 다 먹어요.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기숙사에서 살아보겠어요. 혹시 친구들 기숙사에서 살아요 지금? 예. 기숙사 살죠? 기숙사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예. 근데 목포대학교가 혹시 여기 입시 설명회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목포대학교는 호텔식 기숙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뻥 같은데 진짜 여러분. 그래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좋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개인으로 쓰고 막 방도 좋고 이거 심각한 자동문이야. 1에 30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기숙사 살아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고등학교로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목포대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20분도 채 안 됐어요. 가까운데 지금 기숙사비 얼마 내는지 아나? 100만 원? 100만 원에서 1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도 가깝고 버스비도 얼마 안 하는데 기숙사에서 산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허락을 하시더라도 좀 그렇죠. 이제 대학생 입장으로서 그냥 집도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근데 기숙사에서 너무 살아보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게 기숙사 생활조교였어요. 기숙사 생활조교에 대해서 아세요? 그렇죠. 사감이에요. 혹시 여러분 점호해요? 여러분 예. 점호하죠. 점호하면 어떤 거 물어봐요? 인원 체크? 그렇죠. 딱 봐도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겁나 뭐라고 해요. 막 맨날 밤 제때 안 들어오면 뭐 뭐라 그러고 안에 담배 끊지마 뭐라고 이러고 이거 담배 얘기 들었는데 담배 끊다 막 뭐라 그러고 막 갑자기 술병 찌그러뜨리는 소리 들으면 뭐냐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숙사 생활조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체육학과라고 해서 막 무식하게 몰아붙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은근히 여려요 제가. 비웃어? 네,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생활관에서 따로 지급되는 월급 형식의 돈이 있어요. 근로장학생이라고 하죠.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물론 서울 면접도 합격해야 하고 면접도 합격해야 하고 근데 제가 누구니까 홍보대사를 통해서 또 울림 사회자를 통해서 해외도 갔다 와봤다 하고 흑인도 한번 봐봤다 자신감 하나는 최고였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4학년은 무료로 기숙사를 생활해보고 싶어서 혜택을 받고 생활하고 싶기 때문에 생활조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생활조교란 4학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대학교에 들어가면 저 그래도 좀 부모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다. 그럼 생활조교를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능력치에 따라서 다르겠죠? 얼굴로 뽑지 않아요. 얼굴로 뽑았으면 저 안 뽑혔어요. 근데 저의 뭐 생활 능력이라던가 자신감 이런 면접을 통해서 너 같은 애는 기숙사 한 열댓 명을 다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깡 하나, 자신감 하나로 기숙사 생활조교를 당당히 붙여서 지금 생활관비를 면제받고 생활관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버킷리스트를 저는 지금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건데 이건 아직 남아서 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차근히 기다려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첫 번째 목포대학교 처음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작됐던 홍보대사. 홍보대사들은 그냥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공연하고 또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추억을 되돌리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향후 있을 대학 생활을 미리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울림. 이런 강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크게 접할 수도 있어요. TV에서도 접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준비하고 내가 직접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그 성취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을 갔다 온 거. 이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웬만한 다른 학교에서 이만큼 사업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아도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포대학교는 그렇게 기억하세요. 조그만 학교인데 이상하게 사업단이 많더라. 그래서 나도 그래야 나도 외국 갈 수 있다고 하더라. 그냥 그렇게 쉽게 접근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저는 목포대학교에서 이런 사업단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킷리스트, 변기점프 이런 거 다 떠나서 기숙사 생활조교. 생활조교도 어떻게 보면 임원 중에 하나잖아요. 학생의 임원도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학생의 임원은 그냥 시간 거기 하고 이런 기억이 많아서 학생의 활동은 전 학교에서 해봤기 때문에 저는 버킷리스트를 지웠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목포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목포대학교에서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이득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로가 꾸미고 뭐 패션을 이렇게 좀 감각을 살려서 입는 게 꾸미고 하지만 4학년 되면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눈썹 없이도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처럼 대학 입학 전까지만 해도 총명한 거
몰랐고 영리함도 몰랐던 저에게 목포대학교는 저에게 영리함과 총명함을 일깨워주는 학교가 되었고요. 총명한 대학교를 찾지 마시고 유명한 대학교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찾길 바라고요. 졸업할 때쯤에 미완성인 여러분이 목포대학교를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있는 길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목포대학교는 여러분을